자, 43쪽에 70번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복습을 좀 해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항등식에 대해서 배웠지, 그치? 항등식. 얘다마 항등식이 뭐였더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고요. 항등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의 식하고 우변의 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똑같이 생겨야 돼, 그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기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항등식을 바라볼 때는 그게 x에 대한 항등식인지 뭐 k에 대한 항등식인지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꼭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항등식에서 모르는 개수를 찾는 방법을 슬기가 5글자로 뭐라 그러죠? 모르는 개수를 찾는 방법, 이걸 5글자로 미정계수법 이렇게 불렀죠, 그죠? 미정계수법. 근데 이 미정계수법에 예원아 2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치? 뭐랑 뭐가 있었지? 수치대입법이랑 또 하나 뭐였죠? 개수비교법. 맞아요, 개수비교법. 다 전개시켜가지고 하나씩 비교하는 게 개수비교법이었고, 특정한 숫자를 뿅 집어넣어가지고 미지수를 딱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푸는 수치대입법, 요거를 통해서 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었죠? A 나누기 B를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요런 나눗셈을 민채야 등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요렇게 쓸 수가 있고, 그치? 그럼 요 나눗셈의 단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서 1차식으로 나눌 때 쓸 수 있는 방법 뭐였지, 연우야? 이 B라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나눗셈 하지 않고 간단하게 띡띡띡띡 할 수 있는 방법 뭐였죠? 조립제법이었지, 조립제법. 그쵸? 근데 이제 조립제법에서 조심할 건 뭐였냐면 fx를 x-2분의 1로 나눴을 때 하고 fx를 2x-1로 나눴을 때 하고 조립제법 자체는 똑같이 진행된단 말이야, 그지? 기억나?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물을 그대로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몇 쪽에 있었지, 문제가? 바로 지난 시간은 아니고 그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거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주 열심히 설명했던 건데, 그 32쪽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 요게 여러분 헷갈려버리면 오늘 나머지 정리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들 풀면서 계속 발목을 잡아, 그치? 자, 32쪽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프린트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자, 32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식을, 요렇게 생긴 식을 2x-3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상황을 조립제법으로 지금 푸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조립제법을 하려면 우리가 앞에다가 2분의 3이라는 숫자를 쓰고 조립제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 목 있잖아, 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이 몫은 얘로 나눴을 때 진짜 몫이 맞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죠, 그쵸? 이 몫은 누구로 나눴을 때 몫이라 그랬냐면 x 빼기 2분의 3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온다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을 찾으면 항상 x의 개수가 1일 때의 몫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면 x의 개수가 1이 아닌 지금같이 이렇게 2x-3 같은 애로 나눴을 때의 몫은 조립제법의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얘를 요 앞에 있는 개수로 한번 어떻게 해서 나누어서 몫을 써야 진짜 몫이 나온다 그랬지, 그지? 요거까지 헷갈리지 않아야 조립제법을 제대로 배운 거다 그랬습니다. 우진이 기억나요? 진짜지. 근데 물어보면 다 알아. 자, 그럼 아까 우진이가 질문한 문제 가겠습니다. 43쪽에 70번 물어봤죠? 43쪽에 70번. 자, 70번 문제는 요렇게 생긴 3차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1일 때 상수 a의 값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네. 그러면 일단 써볼까?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여기다가 몫을 어떻게 할까? 유진아 여기다가 몫을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라는 말이 문제에 있으면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A는 하고 뭐라고 써야 돼? 이걸 쓰는 건 지금 그걸 쓰는 중 아닌가요? 그럼 얘한테 몫에 해당되는 x-1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그치? 곱하고 그 뒤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근데 이 나머지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치? 근데 이것까진 알아. 이 나머지가 예원아 몇 차식인 것까진 알지? 1차식인 것까진 알지. 그치? 2차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가 1차식이다 까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얘들아 1차식이니까 얘를 뭐라고 잡을까? 보통 1차식 그러면 뭐라고 잡죠? 근데 그게 x는 확실해? 뭐 2x일 수도 있고 3x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그냥 1차식 그러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잡는 게 일반적이지. 2차식 그러면 뭐라고요? 자, 1차식 그러면 ax 플러스 b로 잡죠? 2차식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죠? 그죠? 뭐 3차식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이렇게 잡잖아. 그럼 지금은 얘를 ax 플러스 b로 잡는 게 제일 좋은데 a가 벌써 앞에 한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a라는 문자는 쓰면 안 되겠지. 그럼 딴 문자만 좀 바꾸자. 문자만 바꿔서 이걸 뭘로 잡을까? 그렇다고 또 y라 그러면 또 이상하지. 1차식 그러면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게 좋은데 a라는 문자가 여기랑 중복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자만 그냥 네가 원하는 걸로 바꾸자고. a, b만. 아무거나 좋아. bc를 해도 되고 뭐 mn을 해도 되고 pq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좋아요. 뭘로 할래요? mn 아까 그럼 mx 플러스 n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1차식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이제 우진아 x에 대한 무슨 식인 거라고 봐야 돼? 이렇게 나눗셈의 상태를 이렇게 써놓으면 그때 완성된 식은 항상 항등식으로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야? 완전히 똑같아야 정상이야. 그치? 그러면 무슨 법 쓰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뭔가 딱 집어넣으면 뭐 A나 M이나 N 중에 하나가 딱 튀어나와?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냥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개수 비교법을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전개시키면 돼. 전개시켜가지고 x에 대한 내림차수를 쫙 쓰면 되죠. 그죠? 자, 전개할게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x 세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에 요렇게 하면 플러스 x제곱이잖아. x제곱 없어지네. 그치? x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했고 요거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 그치? 그리고 뒤에 mx 플러스 n 요렇게 붙어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걸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 거예요. 그럼 x 세제곱 맨 앞에 써주고 그 뒤에를 어떻게 쓰는 게 이쁠까? 오케이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2 플러스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쪽 식과 요쪽 식이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라는 걸 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그럼 a는 얼마예요? 요쪽에 x가 없으니까 a는 얼마다? 0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요게 여기에 1 플러스 m 요 위치죠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항이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n 이렇게 되면 되겠다. 오케이? 자리를 한번 옮겨보자. 여기 한번 앉아보자. 수업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앉는 애들이 제일 많이 줄더라고. 자리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요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m 값은 우진아 얼마? 마이너스 3. n 값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그 나머지 요거 rx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rx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a 값은 아까 0인 거 나왔잖아. 그래서 a는 0 이렇게. 요게 답이 되겠다. 자, 또 여러분 숙제하다가 43쪽까지 풀다가 어려운 문제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44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4쪽 발전이라고 되어 있죠, 발전.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44쪽에 있는 문제는 3차식이 있는데 저 3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지금 우변 같은 모양이 됐어. 자, 얘가 자, 이게 지금 좌변과 우변이 똑같대요. 이랬을 때 a, b, c, d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단순 무식한 풀이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항등식이니까 우변을, 그러니까 물론 딱 봤을 때 1을 대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 대입하면 D값은 나오는데 D값 말고 나머지 값은 못 구해. 그치? 그러면 단순 무식한 풀이 방법으로는 우변을 싹 다 뭐 해볼 수 있을까? 전개해볼 수 있겠지. 근데 한눈에 봐도 전개하면은 엄청 길겠죠. 그리고 연립방정식 막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우변에 있는 모양을 변형을 시켜볼 건데, 우변을 봐봐. 자, 처음에 얘네 셋 있죠? 얘네 셋은 전부 공통인수로 슬기야 뭘 갖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를 x-1로 이렇게 묶어본다면 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슬기야? a 그렇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제곱 플러스 왜 갑자기 플러스 1이야? x-1 c 괄호 닫아줘야죠, 그죠? 그리고 얘는 안 묶었으니까 바깥에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얘담아 지금 이 3차식을 갖다가 요렇게 바꿔 쓴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까? 요 3차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그때 여기 중괄호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바라보고 그 나눗셈의 몫이라고 바라보고 끝에 있는 d는 그 나눗셈의 나머지라고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치? 지금 모양이 그렇잖아. 이 3차식은 얘 곱하기 중괄호 플러스 d니까 그죠? 요걸로 나눴을 때의 몫인 거고 중괄호가 몫인 거고 d가 나머지다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3차식을 x-1로 나눈다. 그럼 연우야 이 3차식을 x-1로 나눈다. 그 나눗셈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조립제법이 있잖아. 그래서 옆에다가 자 조립제법을 같이 진행해 볼게요. 얘를 x-1로 나누는 조립제법을 합니다. 3, 0, 1, 2 그
0 들어가는 거 빼먹으면 안 되죠. 자, 여기에 1로, 그쵸? 그러면 내려와서 3이고 곱해져서 3이고 더해져서 3 곱해져서 3 더해져서 2 곱해져서 2 더해져서 4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우진아 지금 여기 조립제법에서 나온 이 3, 3이 있지 요거 요게 몫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줄에서는 누가 몫이라 그랬지 아까? 중괄호 이게 전체가 여기인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남아있는 요거 D 있지 D 이게 이 나눗셈의 나머지라 그랬잖아. 그럼 이 D가 곧 누구인 거야 지금? 4인 거야. 그죠? 요렇게 되는 거야. 그지? 보세요. 이게 한 번이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연달아서 하면 됩니다. 자, 이 초록색 부분만 쓸게요. 이제 이 초록색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을 다시 한번 x-1로 묶을게요. 민채야, 초록색 부분에서 x-1로 묶으면 여기까지 묶을 수 있고 c는 못 묶잖아.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묶는다면 이렇게 하고 뭐라고 써야 돼? a x-1 플러스 b 괄호 닫아버리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초록색 식을 x-1로 나눴을 때 이게 또 무슨 역할을 하고?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원우 이해되니? 예원이 이해돼요? 그러면 예원아 아까 이 초록색 박스가 여기 초록색이랑 똑같은 거였다 그랬잖아. 그러면 새로 쓸 필요 없이 이걸 그대로 이어서 이 초록색을 그대로 또 조립제법 하면 되잖아. 얼마로? 1로. 그렇죠. 여기서 또 한 번 1로 이렇게 조립제법을 때려버리면 1 하면 3 내려오고요. 곱해져서 3 더해져서 6 곱해져서 6 더해져서 8 이렇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그러면 이때 목 있죠? 요게 지금 슬기야. 이 조립제법에서 어느 부분하고 같다고 보면 돼? 이 파란 박스가 지금 x-1로 나눴을 때 무엇이죠? 몫이죠? 그럼 저 조립제법에서 어느 부분이야 지금? 3 옆에 얼마? 6. 그치? 여기야 요거. 요 부분이 바로 지금 요 부분인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자, 이 끝에 있는 거 이거 플러스 C 이게 슬기야 어느 부분인 거야? 8. 그렇죠. 나머지 8인 거야. 그쵸? 또 C 값이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하면 끝나겠는데, 그지? 한 번 더 하면 지금 여기 파란 박스 친 것만 또 한 번 해. 파란 박스 친 거는 그냥 x-1을 앞으로만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대로 이 파란 박스를 x-1로 나누면 몫이 a 나머지가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연우야 여기서 그대로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1로 조립제법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지? 그럼 1 해가지고 여기 3 내려오고 곱해져서 3 되니까 더하면 9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여기 몫에 해당되는 A가 여기서 누구인 거야? 3인 거야. 여기 3인 거고. 그쵸? 그리고 마지막 요 B가 여기서의 9인 거죠. 되죠? 그래서 그냥 조립제법을 1이라는 숫자로 조립제법을 쫙 하면은 이 ABCD, 우리가 처음에 궁금했던 ABCD가 D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D, C, B, A 순서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풀라고 나오는 문제예요. 그치? 퍼즐처럼 이렇게 풀어야 풀어지도록, 쉽게 풀어지도록 짜여진 문제인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원리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쪽 식을 변형시켜 가면서 이해하면 되고요. 풀이 방식은 어느 정도 외워주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0으로 만드는 그 숫자로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한다. 그치? 그래서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 한번 따라서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71번 있죠? 71번. 숫자만 바꾼 거야. 똑같은 거니까 71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A가 1, B가 마이너스 3, C가 5, D가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이제 한번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3차식을 가지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이어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 0, 2, 4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1. 자, 예원아 이 값이 지금 누구 값이다? D 값 나온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요 몽만 가지고 계속 조립제법 이어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5. 자, 요게 슬기야 누구 값이다? C, 그치. 방금 D 나왔으니까 그 다음 C 나올 차례지. 여기 C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하면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에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잘라서 자, 예슬아 얘가 누구 값이다? B 값이죠. B 값이고 마지막에 요거 1이라는 애가 누구 값이다? A 값이다. 이렇게 쭈루루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71번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46쪽에 있는 81번이거든요. 요 비슷한 유형이니까 요거 한번 풀고 갈게요. 자, 46쪽에 81번. 자, 46쪽에 81번. 이것도 풀이 방식 자체는 방금 거랑 완전 똑같죠? 다만 차수가 한 차수, 차수가 두 차수 높아졌고 그 다음에 좌변이 x5제곱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담아 이거를 방금 전이랑 이제 똑같이 풀려고 한다면 이제 조립제법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1, 0, 0 몇 개 써요? 0을 몇 개 써야 돼? 5개 써야 돼. 그치? 1, 0, 0, 0, 0, 0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차수를 잘 따져보면 우진아 얘가 5차였잖아? 그러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까지 다 0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써놓고 앞에는 우진아 얼마? 1이지. 그치? x-1이 지금 주인공이 되는 식이니까 1로 조립제법을 쫙 이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F 나오고 E 나오고 D 나오고 쭉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근데 혹시 똑같은 문제를 내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얼마일까?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질문을 했다면 물론 지금 알려준 거대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하나씩 다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문제에서 이것만 물어봤으면 더 좋은 풀이 방법도 있지 않을까?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예원이 갈 것 같아. 우진이 손든 거 아니야? 아니야? 혹시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떻게 풀면 효과적일까? 떠오르는 거 없어요, 얘들아? 맞출만 한데. 정답입니다. 그렇죠. 봐봐 얘들아. 이 식이 항등식이잖아요.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내가 x 자리에다가 넣고 싶은 숫자 넣어도 괜찮죠? 그죠? 내가 넣고 싶은 숫자 넣어도 되잖아.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만약 이거라면 이 식의 x 자리에다가 2를 딱 넣는 순간 우변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이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떠올렸다면 보자마자 답은 32라고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지? 그래서 항등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내가 여기에 x에 뭔가를 대입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양이라면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치?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지만 요렇게 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 이 문제 자체는 앞에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요 얘기를 하려고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쪽에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45쪽으로 가서 연습 문제 중에서 몇 개만 좀 골라서 풀어봅시다. 자, 먼저 45쪽에 73번. 자,
73번. 자, 요렇게 생긴 식이죠.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예담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으면 어떻게 시작을 할래요? 그냥 쫙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쫙 전개했을 때 약간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여기 전개하면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a가 이제 곱해지니까 개수들이 좀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전개해서도 풀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냥 전개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무슨 법을 말하는 거예요? 얘담아, 그냥 전개하는 건 개수비교법이지. 그치?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수치 대입법이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기다가 x자리에 얼마를 넣어보면 좋을까? 이게 질문인 거야. 예담이가 만약에 얼마를 넣는다면 x자리에 뭘 넣을래? 맞아요. b를 넣는 거예요. x자리에 b를 넣어가지고 봐봐. 이 식 전체에다가 x에다 b를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우변이 딱 얼마가 돼? 0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b에 대한 그냥 2차 방정식 하나 나오니까 우리가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하면 b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문제에서 요것도 딱 넣어줬죠. b가 0보다 큽니다. 이거 넣어줬잖아. 그치? 그러면 b 값이 2구나. 이렇게 b 값을 미리 하나 찾고 가라는 문제지. 그치? 그러면 전개했을 때 훨씬 쉬워지겠죠. 아까보다. 그래서 b가 2라는 것을 먼저 찾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 이 식 전체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a괄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c괄호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겠네.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이제 민치야 뭐 해볼까? 전개합시다. 그러면 근데 사실 딱 봐도 a는 얼마겠어요? 1이지. 그치? 무조건 1이야. 여기서 x제곱이고 x제곱의 개수 1이잖아. 근데 x제곱이라는 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잖아. 뒤에서는 아예 안 나오니까 최고차 항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a는 사실 그냥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cx 마이너스 2c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뭐 상수항만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이 둘이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면 연우야 c가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 그치? 상수항 비교하면은 c가 3이구나. 그래서 a는 1이고요. b는 2고요. c는 3이다. 요렇게 순서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수치대입법이랑 개수비교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죠? 필요한 상황에 맞게 그걸 적절히 잘 같이 써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내려가서 이제 7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6번. 이 76번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근데 그 전에 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이게 붙어있어. 만약에 앞에 이게 없었으면 그냥 x, y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앞에 지금 이게 붙어있단 말이죠. 그쵸? 자, 이런 조건이 달려있을 때는 민치야 네가 이걸 만약에 푼다면 어떻게 할래? 아니 민치야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왠지 이 친구는 좀 알 것 같은데 이런 친구 있어요? 예원이? 예원이? 자 예원아 예원이가 만약에 푼다면 어떻게 할래요? 응?
누구를 묶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약간 항등식 문제 약간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봐봐 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이라는 조건이 하나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들만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x, y들이라면 y가 1 마이너스 x와 같다를 만족하는 x, y들인 거잖아. 그지? 같은 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요 식의 y자리를 1 마이너스 x로 바꿔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식이 이제 ax 괄호 1 마이너스 x 플러스 bx 플러스 c 괄호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바꾸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우진아 이제부터는 이 식이 x에 대한 무엇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 맞아요. 그쵸? 이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요 식은 x자리에 뭘 넣어도 다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한번 바꾸고 나면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개시키면 되겠지. 그치? 전개시켜가지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가면 됩니다. 자, 전개할게요. 전개해서 2차항만 뽑아볼까? 슬기가 한번 뽑아볼까? x제곱들의 개수가 뭐가 될까, 슬기야? x제곱은 하나밖에 없나? 그냥 한번 풉시다. 이렇게 한번 분배시켜줘. 뒤에는 는 0이죠? 그러면 자 ax 마이너스 ax 제곱 앞에다 쓰고 그 다음 뭐라고 쓸까? 오케이. 그 다음 뭐라고 쓸까? 그쵸? c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항상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예슬아 a가 얼마야? 고민하지 마. 마이너스 a가 0이잖아. a도 뭐야 그럼? 0인 거지 당연히 0. 그치? 자, 그 다음에 c는 얼마예요? C는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a는 0이니까 뭐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c 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b 플러스 2가 0이죠? 그럼 b는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a 빼기 b 빼기 c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예원아 답은? 4가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지금 풀었던 76번 문제의 업그레이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업그레이드인데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야. 좀 어려워. 83번입니다. 83번.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내가 돌아다니면서 방법은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방법을 알아도 끝까지 계산 실수 안 하고 끝까지 답 찾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자, 일단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앞에 문제랑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단 말이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 z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x, y, z가 다 섞여있는 상태에서는 항등식이라고 말 못하죠. 하지만 이 앞선 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식을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주어진 두 식이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연립방정식인 거잖아. 문자가 3개고 식은 2개밖에 없지만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에서 제일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뭐지 슬기야? 어? 처음에 어떻게 했어? 처음에 이 두 식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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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같다라고 났나요? 그쵸.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x라는 문자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슬기는 x는 1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식을 x는 2y 플러스 3z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얘랑 얘를 같다라고 놓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도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는 순간 더 이상 이제 x는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일종의 대입법인 거죠. 또는 처음 보자마자 여기도 x고 여기도 x네.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그냥 뭐 해버려도 될까? 빼버려도 돼요. 그쵸? 가감법 하는 느낌으로 빼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빼면 x 소거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 y 플러스 2z는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맞죠?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 그러면 y는으로 만들면 y는 1 마이너스 2z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우야 y가 1 마이너스 2z잖아. 그러면 여기 y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2z를 넣으면 그러면 이 식은 누구와 누구에 대한 식이 될까? x와 z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2z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z 마이너스 z는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도 x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뭐지 연우야? 2 마이너스 z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러면 이제 y가 얘하고 같고 x가 얘하고 같아요 라는 것을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여기다가. 그럼 우진아 이 식 전체가 이제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이 될까요? 이걸 다 대입을 해버리면 z 하나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z에 대한 무슨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장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a 붙어 있고요. x 대신에 2-z 들어가고 y 대신에 1-2z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 하고 z 먼저 써주고 y 대신에 1-2z 그 다음에 플러스 cz 하고 x 대신에 2-z 요렇게 해가지고 는 12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쫙 이제 전개해가지고 슬기야 이 식의 주인공은 z니까 z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죠. 뭐뭐뭐뭐뭐 z제곱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그죠? 자 z제곱의 개수가 뭐 나왔어요? 2a-2b-c 그쵸? 전개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b 플러스 2c 그치? 요게 z의 개수. 자 상수항 부분은 2a 이것이 는 12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말하지만 얘는 z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그치? 예슬아 이게 z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는 지금 여기는 z에 대한 2차 항이잖아. 이거 2차 항의 개수잖아. 근데 우변에는 z에 대한 2차 항이 있나요? 없지요? 그럼 이 밑줄근 부분이 얼마가 돼야 정상이야? 0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얼마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되고 요거는 상수항이니까 우변의 상수항 12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건 z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6인 거 나왔고요. a 값이 6인 거를 요 식이랑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2b 플러스 c는 12라는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b 플러스 2c는 30 요렇게 식이 또 하나 나오네. 그치? 그러면 이 두 개를 잘 연립을 하면 이제 b, c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b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 나오고 c는
16. 네,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20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은 이제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처음 딱 봤을 때 요런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겠구나 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83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중에서 또 풀고 싶은 것들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정리를 살짝 나가볼게요. 넘어가서 47페이지로 가봅시다. 47페이지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선 계속 이거는 머릿속에 계속 넣고 가야 돼.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그러면 예슬아 어떻게 써야 돼? 우린 이거를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거는 계속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fx라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눴습니다. 그쵸? 그치?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걸 x-알파로 나눴으니까 x-알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연우야 누가 들어와 줘야 돼? 몫에 해당되는 식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몫은 보통 qx라고 쓰지, 그치? 이렇게 쓰고 플러스 뒤에다가 나머지 역할을 할 R 써주면 되겠지. 맞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채야, 요 R은 반드시 상수항이죠. 왜? 나누는 게 맞아요.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R은 반드시 상수입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나머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식에다가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알파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좌변은 f 알파가 되고요. 우변은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치? 그럼 그냥 f 알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fx라는 다항식을 ax 플러스 b라는 모양으로 나눴다. 이때도 이걸로 나눴으면 여기 목자리잖아. 목 있을 거고 나머지 상수 얼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예원아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봐야 아까 같은 상황이 딱 발생할까? 그렇지. 이 부분을 0이 되게 해야지 나머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그러면 좌변은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그게 곧 내가 찾고 있는 나머지 얼이 되더라.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빠르게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탁 물어보면 탁 튀어나와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보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6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식을 fx라고 부른다면 얘를 fx라고 부른다면 자, 얘담아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너는 뭐라고 대답을 딱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그게 바로 f알파야 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지? 자, 그러면 실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도 자, 여기서도 이 대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냥 2 아니고 봐봐. fx가 있어요. 얘를 x-2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몫이 붙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붙겠죠? 그럼 여기에 x자리에 몇을 넣는 거야? 2를 넣는 거지. 그러면 좌변이 그냥 2가 아니라 무슨 2예요? f2죠. 그죠? f2가 나머지하고 같은 거지. 그죠? 그러면 다시 자,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 f2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f2요. 그치? 자, 얘들아 똑같이 fx를 2x-1로 나눈 나머지
자, fx가 있는데 얘를 2x-1로 나눴죠?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있겠죠? x에 뭐 넣고 싶어요?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2분의 1을 넣는 거야. 그럼 2분의 1을 넣으면 이쪽은 그냥 2분의 1인가? 무슨 2분의 1이야? 아니야. 이 식의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는 중이잖아. 그럼 좌변이 뭐가 돼? f 2분의 1이야. f 2분의 1이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우진아 그러면 fx를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그냥 말하면 안 된다고. 뭘 붙여야 돼 앞에? f를 붙여야 돼. f 뭐라고? 그렇지. f 마이너스 3분의 2 요런 대답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딱 문제 안에 딱 숨어 있는 그런 문장들을 보자마자 딱 이거는 f 몇이 몇이라는 거구나. f 몇이 몇이라는 거구나. 딱 캐치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대답들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자, 민치 알고 이해했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민치야. 만약에 3fx가 있어요. 3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요? 정답. 그치? 이 식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되 x자리에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을 넣어주면 그게 무조건 나머지야. 그죠? 그러니까 3f2가 정답이에요. 3f2. 그치? 맞지? 자, 그 다음에 연우. 그럼 만약 f2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뭘까요, 연우야? 정답.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식의 모양을 그대로 살리되 x 자리만 얼마로 바꿔줘? 그렇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f 마이너스 2호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죠? 그치? 자, 그러면 슬기 g 3x 마이너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뭘까 슬기야?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g 볼까? 맞아.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결국 g 몇이야? 정답입니다. 그쵸? 자, g 2분의 5예요. 왜? 이 식의 모양을 그대로 살리면서 자, 이놈을 0으로 만드는 x값인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잖아. x자리에. 그치? 그래서 요거 x자리에 2분의 1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돼가지고 g 2분의 5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쵸? 나머지 정리를 배웠다면 요런 질문에 대해서 요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나머지 정리를 배운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수 정리가 있는데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를 찾아봤는데 나머지가 0이 나올 때 있잖아. 예원아, 나머지가 0이다라는 것은 그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쵸? 만약에 우리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 떨어지면 그 나눈 수가 나눗셈을 당한 수의 약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다항식에서는 fx라는 식을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1로 나눠봤어. 나눠봤더니 이렇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없어. 그 얘기는 이 x 플러스 1이 fx를 인수분해 했을 때 그 인수분해한 하나의 괄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x 플러스 1이 fx의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 그치?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면 그때는 이 녀석이 fx의 하나의 인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가 0인 상황 있죠? 나머지가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특별히 인수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나머지가 0인 거야. 그래서 f알파가 만약에 0이야. f알파가 0이야. 이 얘기는 x-알파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 이런 말이거든. 그치? 그러면 fx를 내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x-알파라는 괄호가 반드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인수를 하나 우리 찾아낸 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식을 우리가 인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50페이지 볼게요. 50페이지로 가서 50페이지에 1번 필수 예제 5번 자,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요거를 바로 메모를 하면서 가면 돼. 자, 연우야,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라 그랬죠. 그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4 이랬죠. 그쵸? 요거를 간단하게 한 단어로 딱 쓰면 뭘까요? 하나의 식으로 쓰면? f 맞아. F1은 4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는 거야. F1은 4. 우진아 이해되죠? 그러면 우진아 두 번째 조건이 이거야. fx를 3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럼 이건 뭘 구하라는 거죠?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뭔가요? 1이요라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F1이요. F1 그치? F1이에요. F1 그냥 1이 아니라 F1이 나머지예요. F1이 그치? 그럼 우진아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f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서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fx를 3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f 3분의 1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인 거잖아. 그치? 맞니 우진아? 그러면 이 앞에 조건 f1이 4라는 이 조건에서 누구의 값을 찾으라는 거야? 여기 들어가 있는 누구의 값을 찾아라? 중간에 뭐 껴있어? A 그치? A의 값을 찾으라는 거야. F1이 4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치? 자 우진이가 불러봐 그럼 F1 뭐라고 써야 돼요? 3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것이 는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그쵸? 그러면 A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면은 3인가요? 그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 F 3분의 1 이제 바로 구하면 되겠네. 자 F 3분의 1은 예슬이가 불러볼까? 요 fx에다가 그대로 x자리 3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예슬아? 9분의 1 마이너스 9예요? 아, 9분의 1이죠 또. 그 다음은 뭐죠? 플러스 3분의 1a 플러스 그쵸? 자 근데 9분의 1은 지들끼리 없어질 거고 a 값은 방금 전에 구했잖아. 그지? 방금 전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뭘까? 4네요 4. 그치? 요렇게 1번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2번 문제도 요거를 우리가 편하게 얘를 fx라고 이름을 좀 붙일게요. 요 3차식을 자 얘를 fx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얘담아 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2다 그랬죠? 요걸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그렇죠. f2는 12 이렇게 되는 거고 또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다 그랬죠? 요거는 뭐죠?
그렇지. 이렇게 딱 적어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모르는 게 A랑 B 두 개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어라 이런 말이지, 그치? 그치? 자, 그럼 위에 거부터 가볼게요. 자, 슬기 F2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의 X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보자? 2를 넣어봐야 되겠지?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그럼 F2, X에다 2 집어넣으면 F2는 자, 뭐가 될까요? 쫙 2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값이 얼마라는 것도 알아요? 12라는 것도 아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 살짝 정리하면은 4A 플러스 2B가 뭐랑 같을까요? 8, 그쵸. 이렇게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민채야, X자리에 이제 얼마 넣어볼 차례? 마이너스 1 넣어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음,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음, 마이너스 4 는 6이다. 그럼 얘도 정리를 조금 하면 A-B가 얼마다? 11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뭐 연립해서 풀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A 값이 5 나오고요. B 값이 6, 마이너스 6 나오고 요렇게 두 개가 답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이런 거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 90번만 풀어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90번. 또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예원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거 뭐라고 써야 돼? F 마이너스 그렇지. f-1은 2 이렇게 하나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연우 g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건 뭐라고 써야 돼? g-1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뭘 찾으라 그랬냐면 얘들아 2fx 빼기 3gx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걸 물어봤잖아. 그럼 그 나머지를 일단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렇죠. 잘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 식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x값만 얘를 0으로 만드는 그 숫자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저거 좀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의 값도 알고 이거의 값도 알고 다 알잖아. 집어넣으면 끝이지. 그치? 민채야 여기다 얼마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여기다 얼마 집어넣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러면 4 플러스 3인가? 답은 7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요게 나머지 정리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면은 그거 다음 시간에 오면은 네, 물어볼 겁니다. 오자마자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그럼 우진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렇지. 이런 대답이 탁탁탁 나와야 돼. 그치?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0쪽까지 개념 원리는 50쪽까지고요. RPM은 우리 그때 19까지 끝냈으니까 21부터 23까지 3페이지만 추가로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단톡방을 만들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도 초대해